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항에 어제에 이어 오늘도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면서 항공기와 여객선 결항이 잇따랐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역에 강풍주의보와 대설주의보, 동해 남부 해상에 풍랑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포항 경주공항의 항공편 운항이 일부 차질을 빚었고 포항 울릉 간 여객선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기상특보가 발령되자 포항시는 전 직원 3분의 1 비상근무에 나서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긴급 제설 작업을 벌였습니다. 국회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특별법에 따라 월성원전이나 한울원전에도 고준위 사용 후 해결료를 임시 보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는데요. 하지만 원전이 영구 핵 폐기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주민 수용성 문제가 앞으로 큰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특별법에서는 한수원이 원전 부지 안에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전국 원전에 임시 저장 중인 사용 후 해결료는 모두 54만 다발로 지금도 포화 상태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원전 부지 내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은 영구 핵 폐기장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위험을 고스란히 원전 인근 주민들이 떠안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구 처분 시설을 2060년까지 만든다라고 하는데 사실 믿기 힘든 그러한 약속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부지 내 저장 시설이 사실상 영구 핵 폐기장화 될 우려가 크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원전 부지 내 저장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 주민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개최하도록 규정했지만 형식적인 절차에 거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 법안에 보면은 의견 수렴 같은 경우에도 그냥 공청회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부지 내 저장 시설을 한수원이 건설함에 있어서 공청회 정도 하면은 의견 수렴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상북도와 원자력 학계도 특별법 일부 조항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벌써부터 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지 내 임시 저장할 수 있는 사용 후 해결료의 양을 원전의 설계 수명 기간 발생량으로 한정해 놓았는데 특별법에 따를 경우 월성 2, 3, 4호기 등 노후 원전은 더 이상 저장 시설을 확보할 수 없어 수명 연장도 할 수 없습니다. 추가 저장 공간이 현재 확보가 더 이상 안 되면은 그 법상으로 계속 운전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을 관계 부처와 국회에 지속 건의를 하여 계속 운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원전 부지 내 저장 시설 운영에 따라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했지만 지원금을 얼마로 할지 또 지급 방식을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특별법에서 고준위 방패물 처분장을 오는 2060년 이전까지 운영하도록 명시했지만 국민적 공감대와 치열한 공론화 과정이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현대제철 포항공장이 기술직을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희망퇴직과 함께 당진공장으로 전환 배치 신청을 받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중국 제품의 밀어내기식 수출에 따른 단가 하락, 국내 건설 경기 침체, 미국의 관세 부과가 연이어 겹쳐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때문입니다. 지난해 포항 2공장 가동 중단을 결정한 현대제철은 노조의 반발로 고용 유지를 위한 축소 운영으로 선회했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포항항의 올해 1월 항만 물동량이 1년 사이에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의 화물 입출항 현황을 보면 포항항의 올해 1월 총 수출입 화물 물동량은 269만 7,865톤을 기록해 1년 새 34.6% 줄었습니다. 포항항 전체 화물 물동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철광석 수입이 지난해 1월보다 51.3% 감소한 것이 물동량 감소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철광석 수입 물량은 포항 지역 철강 생산에 대한 선행 지표나 마찬가지여서 지역 철강업계 생산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혼란에 혼란을 거듭한 의료 문제. 해결은커녕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떠난 전공의 복귀를 위해 여러 차례 실시한 추가 모집도 효과는 없었습니다. 지난해 휴학한 의대생들이 복귀할 움직임도 없는데요. 의료 현장은 붕괴, 교육은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수련병원 전공의 모집을 완료한 결과 대구 8개 병원을 합쳐 지원자는 5명에 불과했습니다. 앞서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모집에서도 모집 정원의 2.2%밖에 지원하지 않아 추가 모집까지 했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정부는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가며 여러 차례 모집했지만 떠난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에 뚝 떨어진 기능은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전국 45개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 환자는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해 43.9% 줄었습니다. 전년 대비 감소율은 계속해서 마이너스 40%대를 보이다 9월에는 마이너스 56%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 현장 붕괴만 아니라 의료 교육 파행도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40개 의대 수강 신청자는 신입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 자릿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북대 역시 지난해 휴학생 가운데 복학은 손에 꼽을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대마다 개강을 한 달가량 늦추거나 온라인 수업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의료 파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도 국회 상임위 법안 소위를 통과하고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계는 추계위가 정부에 종속돼 독립성을 갖기 어렵고 당장 발등에 불인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해결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급추계위원회라는 법안을 만드는 게 너무 졸속이고 지금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대로 통과되면 의사협회에서 참여를 안 할 거다, 추계위원회에. 의정 갈등이 1년을 넘어선 가운데 의료 현장은 붕괴, 의료 교육은 파행을 거듭하며 점점 악화해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지난달 에너지 머티리얼즈에서 수산화 나트륨과 황산 누출로 산업재해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노조가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오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6일과 27일 이틀간 유해물질로 인해 노동자 2명이 크게 다쳤지만 회사는 소방과 노동부 등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이어 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 요인 조사와 사고 초동 조치 매뉴얼 마련, 근본적인 안전대책 수립 등을 회사와 노동부에 요구했습니다. 포항시는 올해 6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2,200여 대 조기 폐차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모든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이전 배출 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입니다. 차량별 상한액과 지원율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정부 지자체 예산을 지원받아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제외됩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오늘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이 역대 최저인 32만 명대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경북 지역의 신입생 감소 현상이 가장 심각합니다. 이제 디딜 틈 없이 모였던 입학식은 찾아보기 힘들어졌고 심지어 학생이 없어 입학식을 아예 못한 초등학교만 경북의 42곳입니다. 지역 중소도시 초등학교 입학식 풍경을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영천의 작은 초등학교입니다. 커다란 교실에 책상 4개, 아이는 2명뿐입니다. 2학년 학생들인데 선생님과 글자를 찾아 칠판에 붙이며 싱글벙글입니다. 앞으로 한 반에서 지내게 될 1학년을 기다리며 교실을 꾸미는 겁니다. 입학을 축하해요. 이 학교의 올해 입학생은 지난해에 이어 2명입니다. 2, 3년 정도는 입학생이 계속 꾸준히 있는 편인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참 불안하기도 합니다. 입학생 입장. 전교생 19명의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신입생들이 강당에 들어옵니다.
학생이 적다 보니 바로 옆 유치원과 합동 입학식을 열었습니다. 학교는 학용품과 꽃다발을, 지자체는 책꾸러미를 준비했고 졸업생들은 장학금을 줍니다. 양손 가득 선물을 받은 신입생들은 벌써부터 학교가 좋아졌습니다. 이제 1학년 됐는데 기분 어때요? 좋아요. 친해지면 좋겠어요. 신년이하고 잘 지나고 싶어요. 부모들도 걱정보단 기대가 커졌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 아이들이 작지만 그만큼 아이들이 똘똘 뭉칠 수 있고 재밌게 즐겁게 생활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올해 경북에서는 15,300여 명, 대구에선 15,800여 명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3분의 1가량 줄었습니다. 올해 학생이 한 명도 없어서 입학식을 못한 초등학교는 경북에만 42곳입니다. 전국 189곳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대구 경북 초등학교 3곳은 학생이 없어 올해 폐교합니다. 교육부는 6년 뒤인 2031년에 대구 경북 모두 한 해 취약 예정 아동이 10,000명 아래로 떨어질 걸로 추산했습니다. 지금보다 입학생 3분의 1이 더 사라지는 겁니다. 저출생의 가속화로 폐교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나홀로 단둘이 입학식 풍경마저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포항과 동지여고 등 경북도 내 9개 초중고교의 급식에 붉은 대게살 요리가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이들 학교에는 이달부터 붉은 대게살이 들어간 게딱지 그라탕, 게살김밥, 게살 샌드위치 등 다양한 요리가 제공됩니다.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붉은 대게 홍보와 내수 활성화, 소비 촉진을 위해 붉은 대게 무상 지원 급식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오늘 제322회 임시회를 열어 1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심사 등 의정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은 임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동노동자 권익증진 조례안과 박치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오는 6일에는 시정 질문을 합니다. 한편 상대 대송, 연일 출신의 최혜곤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북구에 편중된 노인복지 서비스 분산을 위해 남구의 노인복지회관 건립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울진군 죽진항이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한 2025년도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죽진항에는 50억 원이 투입돼 방파제 보강과 어항 정비 등 어촌 안전 인프라 개선 사업이 진행됩니다. 올해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은 전국적으로 25곳, 경북에선 경주 감포항과 포항 석병리, 울진 죽진항 3곳이 선정돼 총 사업비 4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영덕군이 청년 유입 정책의 하나로 오는 6일부터 청년 문화예술 패스를 시행합니다. 19세, 2006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문화예술 패스는 공연과 전시회 예매에 사용할 수 있는 15만 원 이용권으로 오는 5월 말까지 청년 문화예술 패스 누리집에서 발급하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용 기간은 올 연말까지지만 6월 30일까지 한 번도 이용하지 않으면 7월 1일부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